대면 조사 이루어질까요? 응할까요? 청와대에서? 글쎄요,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면 오히려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법원에 뇌물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소명이 되었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증거인지 모르는 증거들이 잔뜩 쌓여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면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내가 나가서 어떤 식의 질문을 받게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순발력이 뛰어나고 순간순간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하고 난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면 조사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정석 부장이 아까 예. 판사님이 뭘 물어봤냐면 기초적 사실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너 A라고 하는 거 했냐? B라고 한 거 맞습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심증을 형성하려고 이걸 물어보는지를 이쪽 이재용 부회장은 몰라요. 그래서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실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서 이 부회장이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오늘. 그렇다면 그 얘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와서 그 수사 전문가들에게 수사를 받으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한정석 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웬 정석대로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실만 물어본 네, 거고. 원칙론자라고 하죠. 예. 그리고 뭐 이미 승진해서 제주 지원으로 제주 지법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대법원의 그 인사에 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미리 마련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장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법으로 승진하느냐 마냐거든요. 근데 한정석 부장은 지금은 부장이 됐지만 지금 원래 부장이었죠. 평판사였기 때문에 부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히 사실 지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담이 사실 더 없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서를 보고 특검이 놓습니까? 내 특검은 사실은 전략을 세워야 되죠. 조의원 부장 말고 나머지 2명 중에 누구한테 갈지는 사실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조의원 부장은 어차피 한번 기각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건 알았지만 예. 이 나머지 2명 중에 누구한테 갈지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까? 예, 모르죠. 근데 원래는 이제 날짜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바꾼 거거든요.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내면서 발표한 그 신문 기일이 16일, 15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올 것인가를 같이 고려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김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예. 신청했다는 게 맞아요. 양동 작전으로 치고 네,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김 기자님, 이제 언제 네. 24일로 최종 심리를 마치겠다. 그것도 좀 예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요? 아까 시작 전에 잠깐 그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24일이면 증인 신문이 국회에서 탄핵 22일까지.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약 78일이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다가 최종 변론을 하고 약 보름 동안 심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3월 초, 그러니까 3월 9일 언저리가 될 텐데 예. 그러면 약 한 90에서 95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63일이 걸렸습니다. 예. 최종 헌재 발표까지. 지금 90에서 95일 정도라 90일 그러면 정도. 예. 사안이 많은 것을 반영해서 충분히 심의했다라고도 헌재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명분을 정도 쌓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노정돼 있는 사실로 볼 때 헌재의 그 심의 자체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계속 지연하는 전술을 써왔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심의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흠집을 잡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너무한다,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보여집니다. 어쨌든 근데 대리인단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24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보통 그렇게 나오던데. 헌재라는 것은 사실 제가 자꾸 법조인이 아닌데 이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헌재라는 것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법치를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한 예. 헌재 결정 그 결정이 헌재 자체 내에서 수기하에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나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존중하지 않고 반발한다? 그 반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사는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기사는 예. 나오죠. 제가 이 고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저도 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좀 궁금했었는데 예. 이제 헌재 출석 여부도 좀 뭐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특검 기간에 받는 것이 좋을지 특검이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즉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이 어찌됐건 더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스스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소할 때도 구속 기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소 현직 중지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에 2월 행간에 혹시 특검이 연장되는 그 3월 초 안에 대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헌재의 전략인데 헌재를 대응하는 그다음에 특검을 대응하는 대통령 측의 전략인데 이제 외통수로 점점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도 예.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1월 19일 날 했으면 우리가 방송도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네. 물이 좀 천천히 빠지는 바람에 우리 배가 계속 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어떨까요? 대리인단 측에서 태극기 두르고 뭐 태극기 집회 나가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 서석구 변호사한테 뭐 좀 전화 좀 드려야 되겠는데 빨리 대책을 좀 세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김평우 회장이 사실은 대한변협 협회장을 한 분인데 예. 그분이 그 원로 법조인 9분에 포함이 되어서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예. 이번에 대통령단 대리인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사실 원래 제가 친하고 되게 잘 아는 분인데 사실 원래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처음 12월 9일 날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예. 근데 거기까지 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제 어쨌든 박사모든 뭐 그런 쪽의 입장들은 확고부동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헌재는 공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예.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공정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물론 뭐 누구라도 반발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3일까지 그 최종 변론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종합준비서면을 다 내라라고 그래서 말을 한 것이고 그래서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후 변론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24일. 법조계의 예.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일을 이제 정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동안에 대통령단 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대부분 많이. 예. 그랬지만 대통령단 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또 소환이 안 되고 뭐 안 나오고 해가지고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또다시 너무 시간 촉박하다 더 달라 좀 이렇게 약간 때를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24일 날로 했으니까 끝내세요라고 하지 않고 27일이나 28일 날 한 번 정도 더 받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최후 변론 날짜를. 왜냐하면 27일이 특검 잠깐만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3월 24일까지 2월 24일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월 24일 날 최후 변론을 하라 이런 뜻이었나요? 그렇죠. 예, 예. 그날이 어허. 끝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2주 뒤가 3월 9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3월 9일을 이제 기준으로 그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24일을 최종 변론일로 잡았지만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로 27일이나 28일로 한 번 더 잡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아마 27일 날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일은 주심이 그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권한 대행이 날짜를 정한 걸 여기서 바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당신들이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서면으로 써라. 제출해라. 그래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이제 24일에 거의 못 박는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서면에서 뭐 특별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으면 살짝 여지는 줬다. 예, 한 번쯤 여지는 열어준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2월 27일, 2월 28일쯤에
최종 변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선고 기일을 자 이제까지 통상 목요일 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은 3월 그 다음 2주 안짝에 목요일은 3월 9일인데 자 3월 9일 날 반드시 하나요? 아니면 3월 10일 혹은 13일도 가능성이 있나요?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선고 날을 뭐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행이죠 그냥. 예, 그리고 그 헌재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선고 안 한다는 그런 건 없다. 금요일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3월 27일이나 28일로 만약에 최후 변론인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3월 9일 하든지 10일 하든지 13일 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로 그냥 똑같이 마지노선은 그대로 정해놓고 예. 그 최후 변론 기간만 조금 며칠 미루는 그런 예.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허 평론가님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월 9일 날 하게 되면 60일 이내면요 5월 9일 그냥 5월 8일 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5월 8일 이내에 수요일 걸린 게 5월 3일인데 그날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 당기게 되면 4월 26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4월 26일은 60일 이내지만 사실은 45일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무척 촉박해지죠. 네. 헌재가 물론 이런 정치적 고려를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선거 일자 같은 경우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뭐 대선일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헌재가 헌재는 그야말로 자기들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예. 대선일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서 다시 대통령을 뽑아라는 것은 꼭 60일을 맞춰서 해라는 게 아니고 60일 이내에 가능하면 빨리 해라는 이야기로 저는 오히려 해석합니다. 왠가 하면은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은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상황은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4월 26일 날 대선을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이내기 때문에 60일 4월 이내에 26일이 나왔다. 문평포에 계신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예. 근데 어제 일부 방송국에서 4월 26일 날 그 투개표 그 평론을 위한 날짜를 잡자고 이미 섭외가 오는 걸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방송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게 간단히 정리하면 노 변호사님 3월 13일 하게 되면